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Q 아래 한글 종목에 대해서 23년도 107회차 A형 공개 문제를 지금부터 분석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파일 저장이라든지 그 다음 답안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독관이 교육을 해주고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감독관 지시에 잘 따르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 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신분증, 네,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신분증 안 가져가면 시험 못 봐요. 최악의 상황은. 그 다음에 검은색 볼펜 같은 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죠. 시험지를 이제 메모 작업을 하거나 표시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키보드 마우스 상태를 아마 점검을 할 겁니다. 예. 키보드 마우스가 잘 안 눌리거나 하게 되면은 자리를 교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교체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점검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지 배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제한시간 60분입니다. 시험 시작하세요 라고 감독관이 알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답안 작성 요령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답안 작성 요령 체크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돼요. 냅다 타자 입력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이 부분부터 공통 부분부터 체크를 해달라. 자,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이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마우스 갖다 댄 부분 이게 글꼴입니다. 이미 함초롱 바탕으로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고 언급을 했죠. 그 다음 글자색은 검정색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줄간격 160이 여기 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말풍선으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다 떠요. 그 다음 양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양쪽 정렬입니다. 이미 지금 눌러져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체크를 다 끝냈으면 다음 부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빨간색 255, 00, 예,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파란색은 여기에 블루 자리가 255, 노란색은 레드하고 그린을 합쳐가지고 255, 255로 하면 뭐 0으로 하면 이게 노란색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색상을 쓰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색상 값의 기준으로 해달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조건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게 지시사항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거 이외에는 그냥 출력 형태랑 비슷하거나 똑같이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나중에 하면서 다 작업 설명 드릴 거니까. 자, 용지 여백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용지 여백을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죠. 자, 용지 여백을 하려면은 F7 단축키를 반드시 누르시면 됩니다. 네, F7 단축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용지 설정 창이 뜹니다. 또는 메뉴로 갔을 때는 쪽이라는 메뉴의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편집 용지라고 뜨죠. 얘를 누르시게 되면 편집 용지 창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을 11mm로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왼쪽을 11로 가시고 오른쪽도 11로 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 언급을 했죠. 10mm로. 그러니까 위쪽 10mm로 바꾸고 아래쪽 10mm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릿말 10mm로 바꿔야 되고요. 꼬릿말 10mm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10mm로 바꾸시면 되겠죠. 제보는 원래 0으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설정 누르게 되면 네모난 박스가 이만큼 위치가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용지가 넓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해볼게요.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는 내 PC의 뭐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지정된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하십시오. 자, 이건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 경로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림 파일을.
예, 그 제공을 실제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시험장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누가 이거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 picture.zip 파일이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놨거든요. 블로거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폴더 여기 하시고 얘를 저는 똑같은 위치에 넣겠습니다. 시험제지에 나온 대로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좀 닫을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PC에 문서. 그러면은 내 PC 일단 들어가야겠죠. 네, 내 PC에 그 다음에 여기 문서 여기에 있죠. 여기에다가 경로가 ITQ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놓고 ITQ 이건 이제 시험장의 감독관이 미리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시험장 측에서 다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시려면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검색하셔가지고 첨부 파일 다운받은 다음에 이게 여기다가 압축 풀기 경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다 있죠? 이거를 이제 시험장에서 똑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이걸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 미니 파일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미포함 시 감점 처리. 이게 뭔 소리냐? 자,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넣을 때 여러분 나중에 그림 작업을 뒤에서 할 건데 입력 메뉴에 그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문서 폴더 ITQ 픽처스 폴더 여기 자,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그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번 그림을 넣겠다. 그럼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문서의 포함이라고 여기 V 체크 항목이 있어요. 얘를 반드시 체크를 확인하셔라 이 뜻입니다. 이걸 만약에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점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포함 안 시키면 감점 처리 대상이다. 네, 이거를 반드시 미리 체크를 해두시란 얘기입니다. 네, 보여드렸어요. 이거 반드시 체크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하시고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가 된다. 예, 그러니까 출력 형태 보면서 좀 천천히 심화적으로 연습을 처음에는 해달라 이 뜻이죠. 자, 페이지 구분입니다. 그래서 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번호 표시를 여기다가 이제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점, 뭐 2점, 3점, 4점 이걸 표시해달라 이 뜻인데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저기 미리 좀 설명드리면 3페이지는 해당이 안 돼요. 네. 자, 1번 페이지에 1번, 2번 표시가 어디 돼 있냐면 자, 여기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1번 문제죠. 맞죠? 기능평가의 1번 문제잖아요. 그럼 얘를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2 부분을 입력을 해달라 이 뜻이에요. 이 문제 번호는 입력해달라 이 뜻이지. 그 다음 2점 여기도 입력을 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예, 얘를 반드시 입력을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점 기능평가 2번 문제죠. 3점 추가해주고 4점 얘는 넣어달라 이 뜻이지. 이해되셨나요? 예, 이건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문제 번호 넣을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설명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그냥 비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할 거는 1번, 2번, 3번, 4번을 각각 점을 여기다 추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작업하면서 하나씩 다시 볼 거고 자, 기능평가 부분 뭐 문제와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며 뭐 문제 번호와 답만 작성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조건 있죠. 얘는 입력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달라 요청사항을 표시를 해놓은 거지 문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타자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지문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건 뭐? 이 문제 번호, 여기랑 그 다음 출력 형태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게 입력할 대상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꺽쇠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묻기를 했을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4번 문제에 지금 가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도형 작업들이 있는데 이 도형들을 절대 묻기 작업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뭔 소리냐?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형을 하나 넣었어요. 네, 뭐 색깔이 뭐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자, 도형을 하나 더 넣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 두 개가 지금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이 상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얘를 만약에 이렇게 두 개 같이 선택해서 개체 묶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얘가 점이 크게 이렇게 8개로 찍히잖아요. 이게 그룹이 돼가지고 묶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문제 지시사항대로 0점 처리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대부분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되게 그냥 흘려듣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감점 사유를 되게 디테일하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지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켜달라 이 뜻이죠. 규정을 지켜가면서 응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미리 좀 한번 확인한 겁니다. 절대 이렇게 묶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4 용지 기본 크기로 그리고 세로 서식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까 용지 설정 보셨겠지만 여기 쪽에서 편집 용지 보시면 여기 A4 국백판으로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210에 297 폭 길이 맞춰져 있고 얘가 지금 세로로 선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점선 동그라미 표시는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점선 형태 있죠. 이거는 문제 지시사항이니까 입력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좀 어느 정도 흐름을 미리 파악해 놓으시면은 시험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기능평가 부분에서 일단 1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에서 여기 처음에 1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셔야 됩니다. 엔터 누르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조건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거는 여기 위라고 적혀있는 단어부터 문장을 쭉 입력해서 여기 검토하고자 한다 점까지 타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영문 타자 연습하고 한글 타자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제한 시간이 60분이라고 하는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막 뭐 무슨 독수리 타자로 뭐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러면 곤란하죠. 맞죠? 물론 독수리 타자 중에 독특하게 또 빨리 치시는 분도 있다라고 뭐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요. 일단 독수리 타자는 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독수리 타자는 탈출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자, 단어를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W, E, 자, 위, 그 다음에 will. 네, 이게 여러분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 자, 그 다음에 띄고 REVIEW, 띄고 TRAFFIC, 띄고 데이터, 띄고 that, 띄고 can, 띄고 be, 띄고 used, 띄고 TO, 띄고 develop, 띄고 그 다음에 AN, 띄고. 자, 여기서 대소문자로 이제 전환하는 게 원래 있는데 여러분들 캡스락 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캡스락 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대문자 소문자 전환하는 키입니다. 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게 캡스락 키예요.
키보드의 왼쪽 단에 보시면은 Shift하고 탭키 사이에 캡슐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대소문자 전환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선 대문자로 입력해야 되니까 캡슐락 한번 눌러주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AI죠. 네, AI. 그 다음에 다시 소문자로 바꿔야겠죠? 캡슐락 버튼 눌러주시고, 모델, 컴마, BUILD. 네, 그 다음에 띄고, on, 띄고, AI, 띄고, 대소문자 전환하면서, 모델, 띄고 THROUGH까지 입력해 주시고 한 칸 띄고 A. 자, 그 다음 여기 잘 보세요. A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판단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띄어쓰기 한 칸 띄셔야 돼요. 예. 이게 단수 처리 용어이기 때문에 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단수 뭐 그런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하나냐 여러 개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A 다음에 한 칸 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소돌로지라고 했죠. 이거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좀 보면서 할게요. 제가 이거 웬만하면은 좀 자세히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메소돌로지 METHODOLOGY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거를 여기 지금 이 A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넘어가는 건데 이거 엔터 누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절대로 엔터 키 누르시면 안 돼요. 미리 설명드리는데 절대 강제로 엔터 키 누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점수 감점이에요. 네, 시험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엔터키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띄어쓰기 하고 계속 타자 입력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이거 엔터키 누른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강제로 엔터키 누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스펠링을 맞게 입력했는데도 이거 왜 빨간 줄이 뜹니까? 아, 이거 문제 생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빨간 줄이 왜 뜨는 거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단어 사전에 공식적으로 이게 한글 원래 한컴오피스 그 기업체 그 서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 단어 사전에 공식적으로 문법이 등록이 안 된 것들은 이게 빨간 줄이 뜨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펠링을 맞게 입력해도 빨간 줄이 뜨는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단어 사전에 등록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입력할 겁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FTA 예.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저기 뭐 삼성 이거는 빨간 줄이 뜰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은 이게 그 사람이 만든 이름이죠. 예, 그런 이름을 직접 만들어서 지어낸 것들, 대문자로 찍히는 것들은 빨간 줄이 원래 찍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름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약어로 쓰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문법에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 줄이 뜨는 게 정상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냥 참고해서 어쨌든 최대한 스펠링 틀리지 않게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입력하고 나니까 이거 단어 등록됐는지 아까는 저 빨간 줄 오류가 났었나 보네. 안 뜨죠? 안 뜨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띄고 wage 그 다음 to 그 다음 utilize죠. utilize 띄고 and 띄고 그 다음 improve improve 띄고 the 띄고 construction 띄고 모델.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띄어쓰기랑 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잘 구분해 가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그 다음 문장을 또 입력을 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 문장을 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저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엔터 키를 한번 눌러서 일단 강제 개행을 시킵니다. 엔터 키를 눌러서 강제 개행을 시켜요. 물론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엔터 키를 누르지 말고
그냥 옆에다가 한 칸 띄고 계속 입력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아니면 아예 띄어쓰기도 하지마. 그냥 이대로 입력해. 예,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그냥 계속 입력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사항인데 사실은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예, 엔터를 한번 누르셔서 강제갱 여기서는 한번 해주시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셔도 되고 미리 엔터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미리 엔터키 누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어떤 분들 여기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넓게 돼 있으니까 여기 엔터 한 번 더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기 넓게 띄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엔터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엔터키는 여기에서 한 번만 누르셔서 바로 이 밑에다가 연속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유는 뒤에 가서 이제 저 위에 조건 작업을 이행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자, 일단 여기다가 한 줄만 내리셔야 돼. 자, 입력하겠습니다. AI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교통 데이터를 검토하고 컴마 한 칸 띄고 방법론을 통해 AI 띄고 모형을 구축하고 컴마. 자, 그 다음 또 계속 입력할게요. 한 칸 띄고 구축 모형에.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절대로 엔터키 누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냥 한 칸 띄시고 계속 입력하는 겁니다. 활용 방안과 활용 방안과 그 다음 띄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 입력을 했어요. 네 줄 다 입력을 했으면 이제 위에 조건 작업을 이제 이행을 해주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범위 네 줄을 다 잡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쭉 끌어다가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고요. 또 단축키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원래 여러분들 범위 잡는 단축키가 있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있어요. 누른 상태로 방향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범위 잡기 가능합니다. 이게 키보드 방식으로 하는 방향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막대기가 만약에 여기서 깜빡이고 있어요.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 아래 방향 키, 아래 방향 키, 아래 방향 키. 아래 방향 키 안 눌리면 오른쪽 방향 키 연달아 쭉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범위를 잡았으면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검은색 범위 잡은 이 범위 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뜹니다.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있죠. 얘를 누르시게 되면 스타일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기호 스타일 추가하기 메뉴가 뜨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스타일 이름을 여기 나온 대로 똑같이 타자 입력해 줍니다. 소문자 구분합니다. METHODOLOGY라고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문단 모양을 여기서 지금 지정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문단 모양을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문단 모양 창이 뜨게 되는데 왼쪽 여백을 언급을 했죠. 그럼 여백이 지금 여기 파란색 글자 써있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 구간이 0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얘를 15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단의 아래 간격을 하기 위해선 이 간격이라고 써있는 파란색 글자 보이시죠? 여기에 문단 아래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제가 클릭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10포인트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글자 모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3번 지문에 있는 글자 모양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글꼴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한글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언어가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누르셔서 한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 부분에 도둠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타자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 화살표를 누르셔서 도둠이라는 글자를 스크롤바로 내리셔가지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셔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가 10포인트인지 반드시 여기 기준 크기로 확인해 주시고, 장평이 95죠. 그러니까 장평 95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자간이 5%죠. 자간 5%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를 다시 눌러준 다음에 영문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영문으로 바꾸시게 되면 옵션이 다시 초기화가 되겠죠. 이 영문에 맞게. 자, 그럼 여기에서 크기 역시 글꼴부터 할게요. 글꼴은 굴림 이렇게 입력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크기는 10포인트가 맞고요. 장평 95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자간 5%로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 한글과 영문을 2번 세팅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고,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메소돌로지라고 하는 이름의 스타일 목록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지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의 스타일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늘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2번 작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2번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엔터를 한번 누르고 나면 지금 메소돌로지 스타일이 아직 유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누르신 상태에서 바탕글로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앞에 적용했던 스타일이 해제되면서 커서 막대가 다시 앞으로 당겨져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이 세팅 값으로 기본 작업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분명 지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바탕글로 다시 초기화 시키시면 앞으로 당겨집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할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엔터를 미리 한 번 더 누르셔도 됩니다. 예, 줄을 한 줄 그냥 일부러 저기 간격을 띄게요. 2점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라 그랬죠. 자, 조건은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이건 조건 지시사항이지 여러분들이 타자 입력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업을 해서 넣어야 될 대상은 이 출력 형태 부분에 해당되는 바로 이 부분, 제가 지금 드래그한 이 표 부분, 표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에 표를 누르셔가지고 표 만들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표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셔가지고 누르셔도 표 만들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줄 개수는 셀 필요가 없습니다. 좀 미리 알고 계세요. 줄수는 카운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줄로 냅다 만드는 겁니다. 줄수는 카운트 할 필요 없어요. 칸수만 카운트 하시면 돼. 자, 그럼 칸은 9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죠. 자, 그럼 6칸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칸 개수는 6이라고 맞추시면 되겠고, 자, 그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면 이렇게 한 줄 6칸짜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칸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9분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시면은 옆 칸으로 이동을 하고요. 탭 키를 누르셔도 옆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탭 키를 사용하시면 옆 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19 세 입력을 해주시고, 탭 키를 누르시고 옆 칸으로 이동해서 20-24 그 다음에 여기 세라고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시고 35-49 그 다음 세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시고 50-64 세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시고 합계 입력하고, 마지막 여기 칸에서 탭 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줄이 한 줄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입력할게요. 남성 탭 키 누르시고 555, 탭 키 누르시고 952, 탭 키 누르시고 1095, 탭 키 누르시고 1017 입력하시고 탭 키 누르시고 탭 키 누릅니다. 참고로 이 숫자 부분은 컴마 직접 안 넣으셔도 돼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컴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성 입력하고 534 입력하고 탭키 누르시고 1051 탭키 누르시고 1111 탭키 누르시고 1106 탭키 누르시고 비어있죠? 탭키 누르시고 다음 거 입력하겠습니다. 표본 1 탭키 누르시고 140 탭키 누르시고 240 탭키 누르시고 270 탭키 누르시고 250 탭키 누르시고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생겨났죠? 다음 이제 마지막 또 입력할게요. 표본 2 그 다음 탭키 누르시고 110 탭키 누르시고 160 탭키 누르시고 180 탭키 누르시고 120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테두리 작업이 X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미리 작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주면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창이 뜹니다. 여기서 대각선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 A 부분 여기 또 1부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누르시게 되면 X자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 작업과 X 표시까지는 미리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표 조건에 해당되는 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 지시사항에 보면 먼저 표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표하고 캡션을 전부 도둠에 10포인트로 하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선은 우리가 입력한 구분부터 여기 120짜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대상이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 합계를 이제 구할지 안 구할지는 뒤에 읽어봐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표 전체 범위를 다 잡으시는 게 편합니다. 참고로 표를 잡는 단축키는 뭐가 있냐면 F5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5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범위 잡는 단축키가 동작을 해요. F5를 한 번 누르시면 회색깔 점이 찍혀서 파란색 범위가 잡히고요. F5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빨간색 점으로 잡힙니다. 자,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F5 단축키를 한 번 눌렀을 때 회색 점이 찍힌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보시면 그냥 포인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F5 단축키를 한 번 더 누른 상태에서 빨간 점으로 잡히게 되면 해당 위치를 기점으로 움직인 범위만큼 범위를 연속적으로 잡는 기능이 동작된다는 특징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F5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아예 전체 범위를 잡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 동작 구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다 잡힌 상태에서 도둠에 10포인트를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글꼴 클릭하시고 도둠에 도둠 입력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 한 큰 글꼴로 되어 있으면 안 보여요. 모든 글꼴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에 도둠을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10포인트 글자는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표 부분의 내용은 끝났는데 문제가 여기에 캡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캡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4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서울시 가구통행 실태조사 표본 할당 괄호 열고 단위 콜론 1000명 이 제가 지금 드래그한 부분이 바로 캡션 구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캡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표에서 아무 셀이나 그냥 클릭하세요. 아무 셀이나 클릭해 놓으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화살표 눌러 보시면 여기에 캡션 넣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캡션 넣기에서 위쪽 방향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표 1이라고 출력이 되는데 백스페이스 키를 연달아 눌러서 지우시게 되면 표 번호 넣기를 지울 거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움을 누르시고 계속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더 이상 안 지워질 때까지 두신 다음에 이제 타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한 칸 띄고 가구 통행 실태 조사 한 칸 띄고 표본 띄고 할당 괄호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1000 띄고 명 괄호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글꼴을 정해야겠죠. 아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도둠의 10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도둠 돼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하시고 10포인트 돼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방향이 얘가 오른쪽으로 가 있죠. 맞죠? 표의 위치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가 있죠.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에 오른쪽 정렬로 눌러주시게 되면 표의 오른쪽 기준으로 미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캡션 기능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2번 괄호 문제를 이제 볼게요.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을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문자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는 9분부터 여기 15, 여기 나이 이 연령대별 해놓은 이 합계 첫 줄은 전부 다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 여기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남성, 여성, 표본 1, 표본 2도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지를 봐도 똑같이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가운데 배치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나머지 숫자 부분에 해당되는 거 555부터 120까지는 전부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2번까지 일단 하긴 했는데 아까 미리 제가 설명드렸지만 숫자 데이터에는 컴마를 찍을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타자 입력할 때 컴마를 직접 넣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쉼표에 자리점 넣기를 하면 일괄적으로 컴마 적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컴마를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계 부분에 이제 보면 좀 이따 할 겁니다. 합계는. 자, 3번 셀 배경색 면색 노란색이라고 했죠. 자, 그럼 셀 배경색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시험장에서는 아마 흑백 시험지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을 건데 그걸 보고 여기다가 노란색을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분부터 250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9분부터 250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F5 단축키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채우기 색을 이제 들어가야 되죠. 여기 표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셔가지고 정확히 우리가 채워야 되는 색깔은 뭔가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노란색에 해당되는 255, 255, 0번 RGB 값이 맞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하겠습니다.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죠. 자, 캡션은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합계 구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기 위해선 555부터 여기에 250까지가 일단 대상 범위가 되고 옆에 있는 합계의 빈칸까지 같이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를 누르시게 되면 합계 결과가 각각 3619, 3800이, 900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숫자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왼쪽 윗 방향과 아래쪽 오른쪽 아래 방향에 하얀색 그 기역자 표시 모양이 떠야 제대로 통계가 적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시가 뜬 상태에서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데이터는 전부 다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계를 다 구했고요.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줄짜리가 지금 바깥쪽 부분에 외곽 쪽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일 바깥쪽 부분을 먼저 두 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다 잡은 상태에서 전부 다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 테두리 메뉴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테두리 종류가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바깥쪽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외곽이 다 두 줄로 바뀌죠. 설정 버튼 누르시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를 보면서 다음 영역으로 해야 되는 거는 구분에서부터 여기 표본까지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에서부터 표본까지 이 첫 줄을 다 잡으시고
그대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해 주시고 종류는 이중실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오른쪽 테두리를 눌러주면 두 줄이 바뀝니다.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위쪽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남성부터 해서 여기 X자 표시된 것까지 범위를 잡으셔도 됩니다. 둘 중에 원하시는 대로 잡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첫 줄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 누르시면 종류가 두 줄 이중실선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줄을 다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지에 나온 대로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표에서 요구한 조건은 전부 다 작업을 했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에 지시된 내용이 연령별 남성, 여성 표본 1의 값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 시험장에서는 흑백으로 칠해져 있죠. 9분부터 250까지가 대상 범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9분부터 250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차트 만들기라고 있어요. 차트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집창이 뜨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트 종류 자체가 여기 종류 변경을 눌러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에도 나와 있듯이 2번 종류까지 작업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굴림으로 이제 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제목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이죠. 서울시 가구통행 실태조사 표본 할당.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제목을 작업을 먼저 해볼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제목 편집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똑같이 입력할게요. 서울시 가구통행 실태조사. 여기 좀 보면서 할게요. 편하게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네, 그대로 차트 제목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눌러줍니다. 서울시 띄고 가구통행 실태조사 띄고 표본 띄고 할당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한글에 대한 글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림을 진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글 글꼴을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하기가 여기 있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12포인트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속성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옆에 보면 속성 뭐 채우기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설정 버튼 누르시고, 자, 실제로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 제목 속성이라고 뜹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뜨죠. 여기에서 채우기 메뉴가 있는데 기본은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셔가지고 펼칠 수가 있고요. 단색 누르셔가지고 하얀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색 있죠? 255 3개짜리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작업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는 이 선입니다. 얘를 누르시면 펼쳐지죠? 여기에서 검정색으로 맞추니까 단색 누르시고 여기 팔레트에서 검정을 0 3개짜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선 테두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차트 제목 쪽에 보시면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효과라고 있죠. 그림자가 이게 원래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펼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누르시면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메뉴 있습니다. 클릭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이 대괄호 쳐져 있는 부분은 한글 네오 버전 사용자 전용 지시사항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20 버전 하시는 분들은 이 대괄호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입니다. 그래서 굴림이라고 이제 처리를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부분 1200 부분 0부터 1200 부분입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글자 모양 편집 누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온 대로 굴림 보통 10포인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자, 이거는 가장 이상적으로 바꾸시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원래 영어
조건 글꼴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영숫자라는 내용 아세요? 영숫자? 예, 영숫자라는 우리가 보통 표현을 쓰거든요. 원래 영숫자로 이렇게 세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글자 모양 편집하신 다음에 한글이랑 영어 글꼴 둘 다 그냥 굴림으로 싸그리 바꿔줍니다. 그래야지 적용이 돼요. 자, 둘 다 굴림으로 바꿨죠. 네, 그 다음에 뭐 글자 10포인트 돼 있고 보통이니까 아무것도 건들 필요 없어요. 설정 누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글자 모양 편집, 여기에 굴림 선택하시고 여기도 굴림으로 선택을 합니다. 둘 다 굴림한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은 네, 둘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글자 모양 편집 눌러서 굴림하시고 영어 글꼴도 굴림으로 바꾸세요. 둘 다 바꾸는 겁니다. 둘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 글꼴 굴림이 왜 안 되냐? 네, 됐습니다. 설정. 네, 제대로 적용이 안 됐네요. 자, 굴림. 영어랑 한글을 둘 다 굴림을 적용하셔야, 네, 그래야 이게 모양이 바뀌어요. 이거 굴림 안 되냐? 클릭하시고.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네. 굴림. 네. 그래서 전부 다 굴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왜 안 돼?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접 선택하겠습니다. 글자, 이거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아. 굴림해서 설정. 자, 여기 다시 직접 바꾸겠습니다. 글자 모양 편집, 굴림. 네. 설정. 됐죠? 그러니까 분명 굴림으로 바꾸니까 글꼴 모양이 약간 진해진 게 가느다란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숫자를 같은 그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네, 같이 바꾸셔야 돼요. 한글이랑 영어 글꼴이랑 둘 다 굴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축 제목과 법례는 출력 형태를 동일하게 처리할 것. 자, 축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단위 1000명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넣냐면 여기에 차트 구성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 제목에 여기 기본 세로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세로 방향 추가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추가할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제목 편집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괄호 열고 단위 콜론 1000명 이렇게 입력해줍니다. 띄어쓰기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목 이외에 이제 글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얘도 굴림 보통 10포인트로 맞추는 게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굴림 맞죠? 굴림 해서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창을 기존에 띄운 거를 보시면은 이쪽에 이쪽 그 크기 및 속성 쪽에 가보시면 글상자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 누르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가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형태로 가로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법례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례는 여기 지금 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험지에는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추가하겠습니다. 법례 쪽 한번 클릭하시면 점이 4개가 찍히고요. 여기에 선을 단색에서 검정 텍스트 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정 텍스트가 1이 아니라 검정 000이죠. 제가 엑셀이랑 자꾸 혼동하네요. 네, 이해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은 테두리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게 자, 이 눈금 부분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눈금 보시면 0부터 1500까지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여기 숫자 부분 클릭하면 점이 4개가 찍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눈금 작업을 할 때 여기죠. 축 속성. 자, 주 단위가 500으로 가야 됩니다. 좀 알고 계세요?
주 단위가 지금 500 간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주 단위를 체크하시고 500으로 수정해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0부터 1500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값은 1500이 맞고요. 네, 최소값은 0이 맞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눈금선이 바깥쪽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축 속성에 주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바깥쪽으로 했는데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근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바깥쪽으로 선이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좀 버그 현상 같은 게 있나 봐요. 예, 원래 바깥쪽으로 하면 여기 선이 튀어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바깥쪽 적용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얘를,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선이 지금, 여기, 막대기 뒤쪽에 있는 배경선이 없죠? 얘를, 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점이 잡히죠? 델리트 키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크기 조절을 해야겠죠? 자,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이 표 크기만큼 대략 좀 가 있으니까, 여기 한 이 정도. 표 크기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가게. 이렇게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좀 미리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누를게요. 네, 약간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죠. 네, 한 2줄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여유분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차트는 다 했어요. 처리한 거 다 했습니다. 자, 3번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단축키가 컨트롤 누르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강제로 넘어갑니다. 네, 알고 계세요.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 부분에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3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수식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2번은 이 숫자는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식 부분만 작성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수식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메뉴에 여기에 수식이라는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시면은 수식 편집기 창이 뜹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수가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분수 기호를 하나 넣어주면 분자 분모 넣을 수가 있죠. 자, 분자 쪽에 먼저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PV라고 입력을 합니다. 대문자 PV 이렇게 됐고요. 다음 밑에 쪽 방향키 눌러서 밑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T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되죠. 대문자 T를 넣어줍니다. 다음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시면 막대기가 길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등호를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같다 기호를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작업해야 되는 부분은 분수죠. 또 분수 기호 들어가야 돼요. 자, 분수 기호 한번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분자 부분 먼저 넣을게요. 1 곱하기 22.4죠. 그러니까 1. 자, 여기서 곱하기 기호는 원래 어디냐면 여기에 이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 곱하기 기호죠. 얘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2.4가 되겠죠. 그러니까 22.4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쪽 분모 부분이죠. 273. 그러니까 이쪽 클릭해서 273 입력해 줍니다. 방향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막대기가 다시 길어지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근사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같다 기호에 점 2개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 보시면은 비슷하게 하는 기호가 이쪽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이거 찾아보시면 기호가 있어요. 예, 좀 찾아보죠. 근사치 기호. 이게 아닌데. 여기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맞네요. 예, 이게 지금 흰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됐을 때 같은 기호입니다. 넣어보면 이렇게 점으로 찍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제 보면 0.08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0.08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 넣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한 탭키 한 2번 정도 눌러주시면 돼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또 수식 편집을 할 겁니다. 입력에 수식 버튼 누르신 다음에 수식 편집기 창을 띄우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미적분 기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적분 기호를 여기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짜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3개의 네모칸이 뜨게 되겠죠. 각각 입력을 해줄 겁니다. 아래 부분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쪽 클릭하시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바뀌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3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시고, 그 다음 가운데 사각형 클릭하시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분수 기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수 기호 하나 넣어줍니다. 분자 부분부터 추가할게요. 분자 부분은 루트를 씌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루트 값을 근호로 눌러주시면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6t 제곱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 그 다음에 t. 자, 여기서 위첨자가 들어가야 돼요. 위첨자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에 누르시면 첨자 기호가 있는데 여기에 위첨자가 있죠. 얘를 누르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2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2를 입력해 주시고, 방향키 한번 누르면 이쯤에서 막대기가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입력해야 돼요. 빼기 기호, 그 다음 18t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빼기 기호 넣고 18t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2를 추가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2 추가해 줍니다. 다음 분모 부분 작업할게요. 5를 입력해 줘야겠죠. 5를 입력하시고 방향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막대기가 길어집니다. 그 다음 DT는 11이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소문자 DT는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넣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작업을 끝냈습니다. 엔터 한 번 더 누르시고 한 번 더 누르시고 4점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왔어요. 자, 우선 1번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모든 도형, 글맵시나 지정된 그림을 포함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세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을 지정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가장 먼저 여기서 추가해야 될 거는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제일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는 이 크기 130에 145짜리를 먼저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크기만 언급을 한 거는 사각형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 입력해 보시면은 사각형 있죠? 직사각형을 누르셔서 대강 드래그합니다. 네, 적게 드래그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크기 130에 14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나온 대로 네, 크기 130에 그 다음에 여기가 145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충분히 사이즈가 늘어났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장에서는 이게 아마 흑백 시험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색깔을 방금 2번 지시사항대로 임의의 색상으로 그냥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도형 채우기를 그냥 적당히 밝은 색으로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험지에 나와 있는 색상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색상 언급이 안 된 건 내 마음대로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모양이 모퉁이 부분이 둥그렇게 바뀌어 있죠. 여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나오는데 선 메뉴를 누르시고 둥근 모양을 선택하신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시험지 모양과 동일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글상자 부분, 제목 부분, 서울시 교통수단별 데이터 여기를 추가할게요. 자, 글상자를 넣을 겁니다. 여기에 가로 글상자가 있죠. 클릭을 해가지고 적당히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입력해야 되냐면 일단 입력 작업 먼저 해야겠죠. 자, 서울시 띄고 교통수단별 띄고 데이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옵션을 이제 맞춰야 되겠죠. 크기는 110에 17입니다. 자, 이게 막대기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편집이 안 돼요. 반드시 이 테두리 부분 선에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마우스가 점선 모양이 떴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점 8개가 뜨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맞출게요. 110 엔터, 그 다음에 17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면색은 빨강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도형 채우기를 누르셔가지고 빨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꼴을 궁서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궁서 찾으셔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22포인트로 수정을 해서 엔터 누르시고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글자 색 하양 255 3개짜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은 수평 수직 가운데니까 여기에서 글상자 정렬을 누르셔가지고 여기가 바로 정 가운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센터가 맞춰집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원이 둥그렇게 가는 모양이니까 더블 클릭 누르셔가지고 선에서 반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설정 누르시면 똑같이 세팅이 바뀐 걸 볼 수 있고, 방향키 적당히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눈대중으로 대략 가운데 가도록 그냥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쯤. 네, 눈대중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도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를 넣어야 되냐면 여기에 크기만 언급이 됐죠. 얘를 사각형을 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직사각형을 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들어가죠. 자, 크기는 얼마로 해야 되냐면 50에 50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크기 50 엔터, 그 다음 여기 50 엔터 되겠죠. 자, 여기서 색깔은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됐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림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추가하기 위해서 보면은 내 PC의 문서 폴더에 ITQ 픽처 폴더, 아까 제가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있었죠. 로고 1번 이미지 파일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서에 포함이라고 분명히 여기 지시사항 나와 있죠. 자, 그럼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입력에 그림 메뉴 누르시면, 자, 이 폴더 경로에 그림 1번을 추가하라 그랬죠. ABC 주식회사니까 여기 얘가 되겠네요. 로고 1번. 네, 로고 1번을 클릭하셔서 문서의 포함이 반드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V 체크되어 있죠. 열기 버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적당히 끌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 뒤에가 안 보이죠. 그리고 왼쪽 방향키 쭉 누르시면 이게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거를 맨 앞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도 안 되죠. 그러면 본문과의 배치를 보셔야 돼.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전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크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 40에 30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에 클릭하고 40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 30 엔터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 누르셔가지고 그림 효과, 여기 회색조가 있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위치 대략 눈대중으로 맞추는 겁니다. 눈대중으로.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방향키 쭉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쯤에다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하이퍼링크를 이제 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그 보시면은 하이퍼링크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여기 책갈피라고 적혀 있죠. 인공지능.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책갈피로 이게 해가지고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 구간인데 여기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글맵시 이용 해가지고 갈매기형 수장, 네,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할 겁니다. 인공지능. 자, 그럼 글맵시 추가를 해야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입력에 글맵시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그냥 이것만 뜨는데 이걸 우리가 쓰는 게 아니죠. 네, 여기 글맵시 버튼을 누르시면 아예 글맵시 만들기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공지능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모양은 뭘로 되어 있냐면 갈매기형 수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글맵시 모양을 눌러보시면 갈매기형 수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50에 35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글꼴부터 일단 설정할 수 있어요. 네, 보시면 글꼴 도둠의 파랑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도둠부터 일단 설정하시고 이렇게 하고 적용 설정 눌러줍니다. 자, 얘가 뒤로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배치 글 앞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앞으로 이게 튀어나오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에 35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0, 그 다음에 여기에 35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은 파란색으로 지금 지시가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미 우리가 채우기 영역에서 면색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되어 있죠. 얘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위치를 대강 맞춰주시면 되겠죠. 방향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연달아 누르시면 움직입니다. 이쯤에다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또 작업해 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왼쪽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죠. 왼쪽 부분.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해가지고 지시사항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직사각형을 하나 대강 이쯤에다 넣을게요. 네, 이쯤에다 대강 넣을게요. 자, 그래서 옵션을 맞추셔야겠죠. 하나씩. 먼저 크기가 13에 13입니다. 그럼 여기 13 엔터, 그 다음 여기 13 엔터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색을 하얀색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도형 채우기는 당연히 하얀색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글꼴을 궁서에 20포인트로 가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막대기가 깜빡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사각형 부분이니까 숫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1이라고 그냥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궁서로 바꾸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으시던지 아니면 얘를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점이 뜨게. 그 다음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궁서라고 입력을 하고, 네, 그래서 궁서 글자 클릭하시고 그 다음 20포인트로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렬을 수평 수직 가운데로 하라는 얘기는 글상자 정렬을 여기 가운데로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번에 해당되는 얘를 만들었고 모양을 좀 바꿔야 되겠죠. 더블 클릭 누르셔가지고 선 누른 다음에 둥근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번은 일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대로 그냥 둘게요. 제가 한 이쯤에다 배치해서 일단 두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밑에 직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또 누른 다음에 대강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 크기는 11에 15죠. 그러니까 여기에 11 엔터, 그 다음에 15 엔터 눌러줍니다. 자, 면색을 하양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넣으라 그랬으니까 내 맘대로 색을 넣으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 한 다음에 적당히 이런 색으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시험지상으로는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어차피 흑백 시험지라서 그냥 이 색으로 그냥 셋 다 똑같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점 없어요. 임의의 색으로 아무거나 넣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1번 박스가 이 뒤에 있는 박스는 서로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그럼 1번 박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순서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강 한 이쯤에다 배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개는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여기 교통카드 데이터라고 해서 이게 읽는데 글상자를 넣어야 돼요. 자, 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로 글상자를 클릭해서 그대로 적당히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를 넣을게요. 여기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띄고 콜론 띄고 교통카드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됩니다. 수평수직 가운데 가야 되니까 여기에 수평수직 가운데 한번 눌러주시면 정가운데로 가겠죠.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자, 실제로 여기에 이 가장자리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점이 찍혀 나오죠.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선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선이 여기 있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누르시고, 그럼 점선으로 나왔죠. 자, 또 한번 더블 클릭해서 다음 거 설정해 볼게요. 여기 채우기가 있죠. 그래서 면색은 색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색 없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투명하게 바뀝니다.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야 되니까 굴림 해가지고 굴림 거 글자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가면 되겠죠. 정렬은 수평수직 가운데니까 여기에서 수평수직 가운데 정확히 아까 미리 해놨죠.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사이즈는 여기서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건 내 임의대로 하는 겁니다. 내 임의대로, 사이즈 내 임의대로 그냥 한 이 정도쯤 되게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3개씩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Shift 단축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Shift 좀 알고 계세요.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다중 선택은 Shift 단축키입니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객체 클릭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 일단 눌렀죠. 점 찍혔죠.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이러면은 다중 선택이 됩니다. 자, 그대로 Ctrl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 한번,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드래그 또 이렇게 2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확인해보면 여기 튀어나가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좀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다 선택하겠습니다. 다 선택할게요. 다 선택해서 방향키 위로 이렇게 연달아 누르시면은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안 튀어나가게만 맞추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고, 자, 여기는 2번으로 바꾸고 여기는 3번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자만 바꾸면 돼요. 택시 DTG 똑같이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택시 DTG 콜론 택시 운행 정보. 자,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 부분 통신 생활 이동 데이터 입력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통신 콜론 생활 띄고 이동 데이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그러면은 하이퍼링크 제외하고 다 한 겁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천천히 해볼 겁니다.